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다시 지쳐서 잠드는 이 반복 속에서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그저 익숙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걱정을 하고 다시 잠드는 반복. 겉으로 보면 책임감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런 상태는 더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길을 가고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돈, 가족, 책임, 체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동으로 흘러가는 삶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는 그 순간,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안정된 삶, 더 좋은 조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을 거의 살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걱정 속에 있고, 혼자 있어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삶은 결국 기억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라는 말만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 삶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을 것처럼, 내 몸이 계속 지금처럼 버텨줄 것처럼,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더 미루고 더 참으며 더 견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피로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버텼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10초만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숨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아주 짧은 순간이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단지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품고 가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정말 계속 그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도 그대로일 것 같고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결국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예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은 예전과 같습니까?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처음 느꼈을 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괜찮겠지.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바쁘게 살았고 해야 할 일을 했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 순간 당신보다 키가 커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때서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잘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작은 통증이 오래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보다는 버티고 참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실제로 느끼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다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미루지 않을 것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조금만 더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이 후회는 대부분 무상을 외면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하루는 지나가고 있고 당신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당신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불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순간을 제대로
살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두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다.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지쳐 있는 걸까요?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실패를 겪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느낌. 혹시 이런 상태를 오래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피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가족 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진짜 원인은 그보다 훨씬 안쪽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삶 자체에 내재된 괴로움. 하지만 이 괴로움은 단순히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머무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끊임없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에 작은 부담을 쌓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무게가 더 커집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이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 자신의 노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생각하고 한 번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고 믿고 모든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고 돈은 생각보다 부족하고 사람들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여 괴로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속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괴로움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대로 바라볼수록 조금씩 약해집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잃어버리면 끝날 것 같아서 계속 마음속으로 쥐고 있는 것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생각, 관계, 기대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는 상태. 그리고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강한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해. 이건 포기할 수 없는 문제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아이는 꼭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이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당신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결국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상처 또는 후회,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놓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집착은 어떤 것을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클수록 더 세게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게 붙잡아도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사람도 시간도 결국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고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당신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이 올라오고 다시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놓는 연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것들, 그 중에는 분명히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쉬려고 해도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마음을 흔드는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우리는 이 번뇌를 멈추지 못한 채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중 아무 일도 없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를 기다릴 때, 잠시 앉아 있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용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들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어내고 그 생각이 다시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은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이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반복이 더 강해집니다. 책임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집니다. 가정 문제,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각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은 짧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요,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가정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자녀는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였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까?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모든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안에는 남의 시선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부족해 보이지 않겠지? 이 정도는 해야 남들처럼 사는 거겠지? 이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중년의 삶에서 특히 이런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갑니다. 계속 일하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기준, 어떤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 그 틀에 맞을수록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만큼 자유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당신의 진짜 삶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는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이 계속됩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이제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선택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진짜 원해서 한 선택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한 선택인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보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선택이라도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당신의 것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가족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심지어 대화를 나눌 상대도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고 대화를 해도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중년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조용한 외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고 대화는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 일정한 수입,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공허함. 이게 다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이 외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짜 연결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연결은 먼저 자신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TV를 보거나 이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감정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순간을 피하지 말고 잠시 그대로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신호를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채워지는 느낌, 그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억지로 기대지 않고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본 것이 언제입니까?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며 습관처럼 넘기고 있었습니까? 걷고 있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은 이미 다음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지만은 정작 지금에는 거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 즉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챙김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중 식사하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결국 식사는 끝났지만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놓치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삶 전체가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하지만 시간은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삶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이것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끼어들고 금방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집중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은 호흡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발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물을 마실 때는 그 감각을 느껴보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하루인데도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 점점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던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 짧은 경험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뒤집어야만 비로소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단 1분, 단 3분의 작은 멈춤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습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몸을 두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대로 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느끼고 내쉬는 숨을 느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을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 연습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 3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은 당신은 한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가벼워진 느낌. 이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하루에 2번, 3번 해보십시오.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 감정이 올라올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잠시 멈추고 이 3분을 가져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차분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삶은 외부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짧은 멈춤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하루 속에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깊어지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3분만 멈춰 보십시오. 그 3분이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같은 생각, 같은 습관, 같은 방식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며 어느 순간 시간을 돌아보게 될 그날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쳐온 시간, 붙잡고 있던 생각, 놓지 못했던 집착, 그리고 말없이 쌓여온 외로움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기가는 다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어남이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할 때 잠시 멈추고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혼자 있는 순간 도망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있었다는 것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시 생각에 휘둘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을 점점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 하나로 충분합니다.